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1탄 영상에서는 조국 사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이번에는 반사이익 1탄에 대해서 볼 시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본론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된 반사이익,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를 거쳐서 이걸 배워가야 합니다. 왜?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제 영상을 보고서 따라하는 유사 최종원이겠죠? 그런 인물들 따라가시면 큰일 나고요. 무조건적으로 테마주, 이쪽 영역은 제가 1타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은 조국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9일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주식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법무부 장관 모멘텀이 종료됐기 때문에 조국 관련 1차 모멘텀이 완전히 소멸된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응하셔야 된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건 뉴스가 나온 거니까 맞는 거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적어도 이걸 못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뉴스가 나왔을 때는 팔 줄 알아야 된다. 그때 보여드렸던 위치가 바로 여기에요. 영상에서는 양봉이었는데, 양봉 보이시죠? 양봉이었는데 9월 9일 날은 양봉이었는데 장 마감할 때는 하락 전환해서 음봉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시세 간 적 없다. 6,000원으로 다시 한번 반등한 적이 없다라는 게 팩트죠. 그러면은 이 뒤에 나왔던 이 파동은 무엇이냐? 조국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기대감. 물론 지금 이 사태 이슈만 아니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공개 방송에서 몇 번씩, 그리고 여타 정치 테마주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렇게 강조해 드렸죠. 하천기계 여기서 들어가면은 설거지 당한다. 여기는 설거지 당하려고 들어가는 자리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었고, 결국에는 이 사단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누구를 지지하든 그런 거는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주식은 주식 관점대로 봐야 되는데, 애초에 조국은 대선 레이스에 참여할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지자들의 개인적인 소망이 왜곡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물리게끔 유도를 해버렸다. 물론 이 종목의 주인이라고 하는, 세력이라고 불리는 모종의 단체가 혹은 동호회라고 불리는 단체가 그런 식으로 유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조국 지지층이 그렇게 엄플에 가담했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주식은 언제나 뉴스가 나왔을 때, 처음에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뉴스화되면서 사실로 드러날 때, 언론에 노출될 때, 그때는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 물론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설마 했지만 제 예상을 빗나가진 않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전 예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총리직을 수행하고 지금은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인 상태에서 바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거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요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이죠. 조국의 대체자. 조국의 위에는 문 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조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들이 있다. 같은 운동권 라인에 유시민이 있고, 그리고 전국대학생협회 전대협 소속의 실세, 우두머리 격의 임종석. 이들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주사파라고 합니다. 아시죠? 좋게 부르면은 학생운동권, 나쁘게 부르면은 주사파라고 하는데, 유시민은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인물,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 종료 이후로 현재 조용히 종로에서 총선 출마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건 역시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반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임종석 관련주로 해가지고 대장주는 화인베스트일밖에 없다. 누차 강조해드렸었고, 처음에 임종석을 볼 때에는 임종석 인물 자체로 이 시세를 챙겨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VIP에서는 요 시세를 챙겨갔었죠.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위치요. 정확히는 네모 위치에서 첫 번째 매매를 위해서 매집을 하고, 두 번째는 동그라미 여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단가가 어떤 단가인지 대략적으로 눈치를 채시면 되는 거고, 총선 쪽으로 해서 엮어간다라고 하면은 조국의 반사이익, 여당 쪽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은 임종석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사회이사급? 조금 나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표현하는 건데, 언론 앞잡이 유시민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유시민 인물 자체가 언론 선동 역할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2를 하고 있는, 소명을 다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잃어서는 안 될 인물로 꼽히고 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여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에 각각 이렇게 들려주게 되면은, 이 비율을 표현해주게 되면은 반응은 제 예상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은 거고, 우리는 어떤 인물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거기서 주가의 반응이 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아직까지 눈치 못 채신 분들이 있어요. 계속 강조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치적 의견, 주관적 의견, 개인적 의견, 정치적 성향, 그런 거는 매매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유시민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조국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이제 관련주를 매매하시면은 그건 맞아요. 근데 주식쟁이는, 매매를 하는 사람은 그 반대편도 봐야 될 줄 안다는 거죠. 주식은 항상 상승하는 게 아니라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비해야 되는데, 요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해지 또는 반사이익, 요렇게 표현을 하죠. 요거를 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시민이 좋으면은 유시민의 단점도 알아야 되고, 그 단점을 무기로 삼을 야당의 경쟁주자 혹은 야당의 견제 세력의 관련주까지도 같이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국이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했지만 지금처럼 역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역풍을 주도할 사람의 관련주도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화천기계를 매매하셨던 분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네모로 표시해드린 위치, 이런 위치에서 매수해서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알려드렸었는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번 주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듣고 싶은 것만, 좋은 얘기만, 감언이설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뷔페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니까 물리게 되는 겁니다. 뷔페 아니잖아요. 물론 뷔페는 맞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매매하는, 그게 바로 한국 주식 시장인데,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편식하지 말라고. 편식하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하천기계의 완전 반대는 서현전자지만, 앞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윤석열이 정치계에 입문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서현전자는 총선 관련주로도 볼 수가 없고 대선 관련주로도 볼 수가 없다. 단순히 이번 이슈의 중심에 있는 단발성 이슈 종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방금 전에 임종석 관련주는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정치적으로 행사를 해주고 있는 유시민 관련주, 현재는 YBM넷이 대장이죠. YBM넷이 왜 대장이냐? 시가총액이 20% 상승한 상태에서 740억이에요. 20% 상승하기 전은 600억 수준이었고요. 600억 이하 수준. 3,700원대에서
3,750원, 정확히 3,750원에서 600억이고, 그리고 유통주식 비율이 화면 상단에 보이시죠? 39%. 지분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대주주 지분이 60%,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34%. 그러면은 34%, 600억에 34%라고 하면은 220억에서 230억 수준이에요. 누군가가 이 종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모아서 여기에 미리 매집을 시켜놨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자리에서 퍼 담았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분명히 갑니다. 더 가요. 근데 왜 보혜양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보혜양조나 창해에탄올은 왜 이렇게 덜 가느냐 라고 따져본다면은 시가총액이 일단은 보이시죠? 1200억 수준, 그리고 유통주식 비율은 57%입니다. YBM넷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총도 이미 2배고요. 같은 바닥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시총이 거의 2배 수준이고, 유통주식 비율도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테마주가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 그나마 이전엔 대장주로 활동했었던 보혜양조도 사회이사 재직, 그 명분 하나 때문에 대장 역할을 했던 것이지, 그것 때문에 네모로 표시해드린 구간 이처럼 상승했던 것이지, 현재 수준에서 봤을 때에는 주가 1100원 기준으로 유통주식 비율 72%에 시가총액 1300억입니다.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거운 거는 발목에 모래주머니 달려놓으면은 못 달리잖아요. 우사인 볼트 허리춤에 20kg, 그리고 각 발목에 10kg짜리 모래주머니 달아놓으면은 10초 이내에 100m 신기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지만 테마주 역시도 가벼운 놈이 더 세게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 결국에는 대장주는 대장주라고 시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 대장주도 크게 갑니다. 하지만 차이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가벼운 종목은 초반에 레이스를 하고, 그리고 묵직하지만 진짜 대장주는 천천히 레이스를 합니다. 결국에는 같다라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의 차이일 뿐.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인데, 이것을 거스른다라고 하면은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죠. 분명히 매집 기간과 상승 기간이 나뉘어져 있는데, 매집 기간, 이 짧은 기간 못 버티고서 털리면은 진짜 시세를 못 취한다라는 거. 이거를 좀 배워가셨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단기 급등, 단기 수익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박이랑 똑같잖아요. 그걸 바라는 마음 자체가 매매를 실패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잔손절 많이 하면서 급등주만 쫓다가는 물리게 될 시장, 그게 바로 지금이고, 엉덩이 무겁게 하고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이 됐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반사이익 3탄입니다.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 안에 포함된 정보를 가지고서 스스로 매매해서 수익 내시면 되겠고, 수익 인증까지 해주시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혼자서 못하시겠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도 나는 할 수가 없다, 자신이 없다, 일상에 치여서 종목에 정보를 파고들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월드를 상승 직전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단가는 3,300원 이하. 보여드릴까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드렸고, 서현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이걸 보여드렸었느냐. 서현전자 9월 달에 이미 저는 이 흐름을 알고서 미리 보여드렸었죠. 서현전자 정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VIP 내용인 거고요. 이 다음은 역시나 공개 추천주로, 무료 종목으로, 무료 추천주로 해서 진행할 거니까 늦지 않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링크는 하단, 그리고 영상 끝나고 나옵니다. 빨리 오세요.